안녕하세요, 맨지입니다. 오늘은 2021 잘 쓴 템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그럼 먼저 기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작년에 스킨은 이 제품 정말 잘 썼습니다. 미바 이온칼슘 스킨 스프레이예요. 이 미바 스킨은 광고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작년 영상을 쭉 살펴보니까 광고 외에도 정말 자주 보여드렸던 제품인 거예요. 이 스킨을 처음 쓸 때는 그냥 평범한 물 스킨처럼 느껴지는데 쓰면 쓸수록 차이가 느껴지는 스킨이에요. 이 스킨에 들어있는 이온칼슘이라는 성분이 진정이랑 보습에 특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이온칼슘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지만 많이들 사용하시는 더마 브랜드 온천수 미스트 있잖아요. 그거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저는 이 제품을 작년 여름에 얼굴에 열감 많을 때 굉장히 잘 썼고 특히 울긋불긋한 피부톤을 균일하게 정돈해주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거를 스킨으로도 매일 써왔지만 스킨팩으로 더 잘 활용해온 제품이거든요. 이거로 스킨팩을 해주면 좀 피부가 싹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고 잔여감이 없어서 지성이나 복합성 남성분들 특히 엄청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아임프롬 페어 세럼입니다. 제가 세럼이랑 에센스 이쪽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하나만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페어 세럼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 페어 라인이 여름을 좀 겨냥해서 나온 진정 수분 라인 세럼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완전 사계절템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써보셨던 분들은 제 말이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세럼 제형이 진짜 유분감이라고는 1도 안 느껴지는 완전 정직한 수분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좀 안 맞지 않나 하실 텐데 제가 왜 이거를 사계절템이라고 했냐면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기초의 중간 단계에 오는 게 이런 세럼이나 에센스 종류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잖아요. 근데 이 세럼 단계에서 유분, 수분 어느 하나라도 좀 과해지면 그 다음에 오는 제형의 선택이 좀 애매해져요. 근데 이 페어 세럼은 수분감만 딱 채워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제형이 오든 밸런스 맞춰주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저 같은 복합성 피부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고 상대적으로 좀 건조한 볼 쪽에 한 번 더 덧발라주거나 좀 유분이 과해지고 습한 여름에는 이 세럼 단독으로 두어 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고 볼 쪽에만 좀 가벼운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럼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건 아쉬움이 진짜 하나도 없는데 이 제형이 빠르게 흡수되는 만큼 금방 다 쓰게 되더라고요. 대용량으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한 마무리감이지만 막 피부가 바짝 마른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피부 속 수분감은 확실히 촉촉하게 채워주는 세럼이기 때문에 딱 수분에만 충실한 세럼 찾으셨다면 이거 완전 대박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러블 케어 제품인 아이소이 스피디 스파지입니다. 얘도 진짜 제가 영상에서 엄청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작년뿐만 아니라 한 4, 5년 전부터 아니 더 오래됐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스팟 제품은 제가 아직까지는 돌고 돌아 아이소이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이 제품은 막 시작되려는 초기 단계의 트러블을 잡기가 좋아요. 이미 염증 형태로 올라와 버린 여드름들은 사실 전문가분의 치료나 압출을 받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로 트러블을 예방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지 조절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팟 제품이지만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 늘 사용해주고 있고 생리 전에 좀 트러블이 크게 올라오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초 마무리 단계에서 좀 도톰하게 한 번 더 얹어주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건조가 되면은 좀 이렇게 막이 생기는 젤 타입 스팟이라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좀 밀릴 수 있어서 따로 뭐 베이스를 안 하는 날 스킨케어 할 때 꼭 사용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대용량인데 기본 용량이 이게 한 절반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격 대비 금방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늘 아이소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대용량이 훨씬 가성비가 좋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은 크림입니다. 크림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사계절 내내 좀 무난하게 잘 써왔던 걸로 골라왔습니다. 마몽드 블루 캐모마일 크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재작년 말부터 꾸준히 정말 잘 써온 크림이에요.
그때 광고 진행하면서 알게 된 크림인데 이 크림 제형이 복합성이 저한테 너무 찰떡이라 저도 몇 개 쟁여놓고 쓰다가 최근에 다 썼거든요. 근데 마침 얼마 전에 마몽드에서 이렇게 새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용량도 더 커지고 패키지가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하게 리뉴얼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복합성이다 보니까 이런 크림은 유수분이 좀 적절히 조합된 그런 제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불캣 크림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여름을 제외하고서는 사계절 내내 무난하게 잘 쓸 수 있는 크림입니다. 특히 피부 진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좀 이렇게 다양한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불캣 크림 한번 기웃거려보세요. 그 다음은 팩입니다. 닥터자르트 포어 퓨리파잉 마스크. 마스크팩도 참 제가 닥터지 수딩 마스크팩이랑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작년에 이건 대박이다 했던 제품이 이게 아닐까 싶어서 골라봤어요. 제가 작년에 영상에서 진짜 칭찬 많이 한 제품이거든요. 이게 시트 형태의 머드 마스크인데요. 이게 사용법이 좀 번거로운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비교적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제품이라 손이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피부에 불필요한 유분이랑 모공을 케어해주는 그린 머드랑 각질 정돈을 해주는 파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개기름을 완전 깔끔하게 잡아주고 특히 피부결이 진짜 완전 매끈매끈 반질반질해지거든요. 저는 유분 케어에 완전 진심인 사람이라 여름에 이거 정말 많이 썼고 이게 머드팩이지만 피부에 막 수분을 바짝 마르게 하지 않아서 건성분들도 사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닥터자르트 홈페이지에서 은근 행사 자주 하거든요. 그런 날 좀 챙겨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의 완전 평생템인 차인박 코팩입니다. 차인박 코팩은 진짜 제가 몇백 개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10년 동안 함께한 제 인생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에요. 제 영상 중에 이 제품의 효과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꿀팁을 담은 영상이 조회수가 진짜 잘 나왔거든요. 그게 제 피지를 좀 가감없이 보여드렸던 영상이라 좀 창피하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수많은 간증 댓글을 달아주셨고 심지어는 아직도 달리고 있더라고요. 이미 너무 유명한 제품이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코팩은 피지를 녹여내는 타입이라 이렇게 뜯어내는 타입보다 훨씬 덜 자극적이고 이렇게 모공을 수렴해주는 마스크도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블랙헤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케어해줄 수 있는 코팩이에요. 그 코팩 영상에서 코팩을 해주면 오히려 모공이 더 넓어지지 않냐는 그런 댓글이 종종 있었는데 여러분 오히려 코에 박혀있는 그런 단단한 피지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모공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뽑아내기보단 이런 걸로 피지를 살살 녹여서 케어해주는 방법이 훨씬 좋아요. 저는 이거를 주 1회씩은 꼭 해주고 특히 중요한 날, 촬영 전날 이런 날은 필수로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알려드렸던 꿀팁 활용해보시면 진짜 코를 매끈하게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꿀팁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함께 추가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마지막으로 클렌징 겸 각질 정돈하는 제품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메디힐 필로소프트 버블 필링 패드. 이렇게 각질을 분해해주는 효소 파우더가 묻어있는 패드인데 살짝 거친 면으로는 이렇게 각질을 좀 정돈해주고 부드러운 엠보면으로 클렌징을 해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이거 자세한 사용법은 제가 올리브영 하울에서 담았었는데 저는 시트 마스크 사용하기 전에 이거를 꼭 같이 사용을 해줘요. 이거로 각질 정돈을 해주고 마스크팩을 해주면 완전 시너지가 폭발해서 다음날 이렇게 반짝반짝한 깐달걀 피부로 만들어주거든요. 차인박 코팩을 써주고 한 2, 3일이 지나면 피지가 이렇게 좀 기웃거리기 시작하는데 딱 그때가 이 제품을 사용해주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이게 낱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 다니거나 할 때 이렇게 가볍게 하나씩 쏙쏙 챙겨 다니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메디힐 제품이긴 한데 늘 보면은 공식 홈페이지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항상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초는 끝났고 색조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이겁니다.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살구 핑크. 이거는 늘 저의 메이크업 첫 번째 루틴이 되어주는 제품인데요. 푸른 다크서클 보정에 진짜 이만한 제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필수로 사용하는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 말고도 추천 많이 해주시는 이니스프리 제품도 예전에 써봤었거든요. 그것도 좋았어요. 괜찮았는데 저한테는 이 한스킨의 컬러가 톤에 더 잘 맞는 느낌이었고 발림성이 조금 더 부드럽고 입자가 더 고운 느낌이에요.
이거를 쓰고 안 쓰고의 베이스 완성도 차이가 정말 커서 주변에 지인들에게도 추천 진짜 많이 하는 제품이거든요. 이 컬러 말고 다른 호수가 로지 핑크 컬러가 있는데 그거는 좀 갈색빛이 도는 다크서클에 쓰시면 좋습니다. 이거 진짜 단종되면 안 돼요, 진짜. 그리고 그 다음은 베이스 제품입니다. 제가 코 시국 전에는 무조건 파데 사용해서 베이스를 해줬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밖에서 수정 화장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쿠션을 더 애용하게 됐는데요.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쓴 두 가지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뮤드랑 에주아 제품인데요. 이 두 가지 쿠션을 가장 좋아하는 큰 이유가 바로 색상 때문인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좀 붉은 톤의 피부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커버하려고 옐로우 베이스를 쓰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더 동동 뜨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좀 핑크빛이 너무 과해지면 붉은기가 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톤이라 딱 그 적당한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쿠션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두 제품 다 로지 핑크 살짝 섞인 상아빛 베이스인데 이 뮤드 쿠션이 19호로 나왔지만 막 엄청 그렇게 밝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에주아 1호가 발라봤을 때 조금 더 밝은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에주아 베이스 사용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1호가 21호를 좀 타겟으로 하고 만들어졌지만 좀 밝은 느낌이라 좀 차분해졌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둘 다 세미매트한 제형인데요. 전체적인 사용감에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에주아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뽀송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에주아가 조금 더 덧바를수록 커버력은 더 좋은 편입니다. 뮤드 제품이 에주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얇게 발리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또 뭐 에주아가 막 무겁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 두 제품 모두 복합성 수부지 분들에게 굉장히 잘 맞으실 거예요. 제가 이 제품들 사용한 메이크업도 같이 링크 더보기란에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 파우더입니다. 파우더는 제가 여름에 좋은 템이랑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름에 좋은 템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입니다. 이니스프리 하면 보통 노세범 라인 많이들 아시는데 이 포어 블러 라인이 진짜 찐이거든요. 특히 이게 매포 저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입자가 정말 고와요. 그래서 자칫 좀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조금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장 퍼프보다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진짜 이게 피부결을 촘촘하게 메꿔줘서 매끈하고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거든요. 특히 저는 이 포어 블러 라인이 더 좋았던 게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잘 맞을 수 있도록 성분을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트러블 때문에 좀 파우더를 꺼려 하셨던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모든 피부 타입이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파우더입니다. 짜잔! 바로 이 바이테리 파우더입니다. 이거는 완전 한여름을 제외하고 제가 사용하는 데일리 파우더인데요.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 바이테리 파우더 특유의 마무리감 때문에 진짜 안 쓸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형이 그 찹쌀떡 겉에 발라진 밀가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진짜 좋다고 말했었는데 한 구독자님께서 공감을 같이 해주셨더라고요. 이름에 히알루로닉이 들어간 만큼 살짝 촉촉하고 실키해지는 그런 느낌이라 이 피부의 유수분을 적당히 딱 잡아주는 파우더예요. 그래서 막 모공 강력 커버 막 뽀송 이런 느낌보다는 너무 건조해지지 않으면서 적당한 요철 커버 딱 이 정도를 바라시면 이 바이테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브로우 롬앤 한올 플랫 브로우 그레이스토프. 제가 원래는 슈에무라 브로우를 인생템으로 쓰다가 이제 이슈가 생겨서 안 쓰게 되고 브로우 유목민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DTRT 제품에 잠깐 정착을 했다가 요즘은 이 롬앤 브로우만 거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 오히려 슈에무라보다 더 사용감이 좋습니다. 슈에무라는 자연스럽게 발리긴 하는데 펜슬 관리를 좀 소홀히 해주면 유분이랑 좀 이렇게 뭉쳐서 발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롬앤 브로우는 딱 이렇게 그냥 가볍게 쓱쓱 닦아주면 새 것처럼 바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발색도 뭉치지 않고 굉장히 고르게 잘 발립니다. 그리고 색상도 굉장히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확실히 넓더라고요. 또 지속력도 좋아서 이런 눈썹 꼬리 부분도 머리카락이 스쳐도 잘 안 날아가고요. 브로우 제품이 은근 고르기 까다롭거든요. 눈썹 제품 고민이시라면 이 롬앤 제품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섀도우입니다. 섀도우는 진짜 고민을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입큰 플레인 서머입니다. 먼지나방 언니랑 입큰이랑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인데 진짜 많은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팔레트거든요. 저 또한 진짜 올해 가장 많이 쓰고 진짜 앞으로도 계속 쓸 팔레트예요.
작년에 제가 착분 메이크업 새로 제작했을 때도 이 팔레트 썼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오늘도 이 팔레트를 사용해줬습니다. 진짜 여쿨라 분들이 베이직하게 쓸 수 있는 메인 컬러부터 포인트 컬러까지 알차게 담겨있는 팔레트예요. 그리고 이 앞에 컬러들은 블러셔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랑 톤이 같으신 분이라면 진짜 꼭 베이직템으로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아요. 데일리로도 쓰는 팔레트긴 하지만 진짜 메이크업이 실패하고 싶지 않은 날 쓰는 필승 팔레트입니다. 이거 말고도 좀 가볍게 하나만 더 뽑아보자면 최근에 나왔던 페리페라 어핑크 그것도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 메이크업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제품이죠. 마스카라입니다. 마스카라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 가지고 왔어요. 바닐라코 컬리 스튜디오 올데이 라이즈 마스카라 그리고 뮤드 볼륨 컬링 마스카라입니다. 작년에 제가 새로 알게 된 마스카라 중에 이 두 가지를 제일 잘 썼는데요. 두 가지 제품 다 볼륨이랑 컬링이 메인인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어요. 먼저 바닐라코 마스카라는 브러쉬가 조금 더 짧고 통통한 곡선 형태고 뮤드는 중앙 부분이 약간 통통한 형태의 화이버가 붙어있는 제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되는 느낌도 두 가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바닐라코는 좀 도톰하고 묵직하고 풍성한 느낌으로 연출하기에 정말 좋고 뮤드는 속눈썹 결을 좀 한 올 한 올 가볍게 쫙 펼쳐서 살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속력에서는 바닐라코 제품이 확실히 더 좋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선호하는 취향에 맞춰서 골라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화이버가 없는 좀 깔끔한 타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닐라코 제품을 조금 더 자주 쓰긴 해요. 근데 난 롱래쉬도 포기 못해 하시는 분들은 뮤드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블러셔입니다. 코시국이라 예전만큼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와중에도 잘 썼던 제품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먼저 첫 번째는 이 페리페라 아침잠 좋아해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밍, 야미 마지막으로 코드 레전더리 핑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야미에 레전더리 핑크 살짝 섞었었거든요. 이 페리페라랑 야미는 명도가 살짝 높은 편이라 베이스 블러셔로 자주 사용해주는 편이고 이 코드는 살짝 형광기가 느껴지는 색감이라 포인트 줄 때 자주 사용해요. 제가 작년에 자주 쓰는 여름 쿨톤 핑크 블러셔 발색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거기에 오늘 보여드린 제품 말고도 다른 컬러들 함께 발색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순서 립입니다. 첫 번째로 골라본 거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립 틴트 베어 라즈베리 컬러예요. 이거 제가 정말 평소에 그냥 쓱쓱 아무 생각 없이 막 바르는 립이에요. 마스크 시국이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예전보다 거의 안 할 때도 많아서 색이 약간 있는 그런 립밤을 자주 찾아 쓰게 되는데 이 베어 라즈베리 컬러가 입술에 그 적당한 핑크 레드빛 혈색을 딱 주면서 막 너무 번들거리지 않고 무겁거나 끈적이지 않는 그런 제형이라 진짜 데일리템으로 딱이에요. 딱 발랐을 때 맑게 올라오는 그런 광택감이 정말 예쁘고 보습감도 오래가는 편이라 그냥 가볍게 막 바를 수 있는 립밤 찾으시는 분들은 이 바비브라운 제품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3CE 블러 워터 틴트입니다. 촉촉하게 발리지만 마무리감은 뽀송하고 실키하게 바뀌는 제형이라 마스크에 안 묻는 이시국 립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특히 이 레이다운 컬러를 굉장히 잘 썼어요. 이 레이다운 컬러가 여름 쿨톤 라이트 색상은 아니지만 호불호가 안 갈리는 차분한 장밋빛 컬러라 주변에도 추천해줬을 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What's in my bag 영상인가? 어디서 한번 말했었는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착색이 약간 푸른 핑크빛 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막 발랐을 때 얼굴이 잿빛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서 좀 은근하게 웜톤 느낌 내고 싶을 때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 레이다운 컬러 말고도 이 핑크 구아바 컬러도 굉장히 잘 썼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립입니다. 페리페라 핑크 광공 컬러예요. 제가 오늘 이 핑크 광공이랑 3CE 핑크 구아바를 같이 섞어 발랐어요. 작년에 유독 이런 여쿨 제품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그중에 저는 이 페리페라 핑크 광공 컬러를 가장 잘 썼습니다. 크게 막 탁한 느낌도 없어서 정말 무난하게 바르기 좋은 그런 립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번들거림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음파음파 해주면 좀 금방 사라지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좀 많이 덧바르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여러 번 많이 덧바르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얇게 발라서 사용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021 잘 쓴 템 결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 영상들을 쭉 한번 살펴보게 됐었는데 그때 영상들을 만들 때의 추억들이 또 새록새록 피어나서 느낌이 좀 요상하더라고요.
지난 1년도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면서 하여튼 올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품들로 다양한 영상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